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정리해서 다시 써놨는데요. 동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영어는 문장이 안 만들어져요. 기준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주어도 앞에 오고 그 뒤에 목적어니 보니 하는 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제 짤막한 문장에서 얘기고, 이 동사는 영어가 좀 복잡해지기 위해서는 이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이 동사의 이 변신 얘기예요. 변신. 동사는 틈만 나면 변신을 합니다. 그 변신에 제가 이제 변신을 워낙 잘해서 귀재 막 이런 말 써놨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변신을 잘한다. 동사가 변신을 했다. 동사가 변신을 하면, 변화를 일으키면, 아까 얘기처럼 어디 딴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문장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봐야 지가 문장 안에서 있지 어디로 가겠어요. 즉, 한 단어가 변화를 일으켜봐야 단어입니다. 하나의 품사가 변화를 일으켜봐야 품사예요. 그러면 동사가 변신을 했다. 그럼 뭐로 변하나? 얘가 변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거든요. 얘가 동사인데 다른 품사로 변한다는 얘기는 명사로 변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형용사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 품사 중에 하나가 부사입니다. 이제 메인 품사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요거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다 올 수 있는 게 명사 아니면 형용사였으니까 일로 변했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4개 품사 중에 하나가 뭐 또 있었어요? 부사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부사로도 변할 수 있는데 부사로만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해가지고 제가 접속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진화에서 축소 과정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해야 되지만, 미리 땡겨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to 부정사라는 걸로도 변한다. 뭐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 말은 여기 명사로 변하는 거 형용사로 to 부정사로, 지금 요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는 설명 안 했고, 여기에 to 부정사라는 것은 저 술부 모양 앞에 to를 붙여놨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동사가 원형 형태로, 이게 이제 원형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 주어가 있으면은 말이에요, 주어의 영향을 자꾸 받아서 원래 모습이 거의 아니에요. 자꾸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주어를 떼버리면 얘는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원래의 모습으로 일단 유지가 돼야 돼요. 그냥 주어 부분만 톡 잘라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가 어떤 모양을 일단 정하지는 못한 상태니까 원형으로 놓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원형 동사에다가 뒤에 오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명사로, 형용사로, 또는 그래 좋아요, 뭐 아직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to 부정사로 변한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명사가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톡 튀어나가서 저 혼자 이렇게 변화해서 막 놀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보니 목적어니 하는 걸 지가 오라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얘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사 뒤에 여기 동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student가 있다고 쳐보세요. 학생이죠.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Jane이라고 하죠. Jane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요게 동사 자리입니다. 일단 동사를 제가 안 써놨어요. 지금 저기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 자리니까 일단 동사가 있기는 할 건데, 지금 물음표 살짝 붙여놓고 요 앞에 있는 게 뭐다? 주어죠. 그럼 제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인은 그 다음에 여기 학생이 왔습니다. 학생은 품사가 명사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얘가 목적어일까요? 보호일까요? 동사 뒤에 오는 명사는 목적어 아니면 보호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왔는데 목적어일까요? 보호일까요? 여기 지금 동사를 안 써놨어요. 동사가 뭐가 있는데 물음표 붙여놨잖아요. 얘가 목적어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호일 수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동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얘가 목적어도 되고 보호도 돼요. 근데 동사가 이렇게 없으면 지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student는 명사 자체가 나 여기 지금 뭐하러 왔니? 동사가 없으면 얘 몰라요. 지가 뭐하러 왔는지. 여기 예를 들어서 is라는 동사가 있었다면 요 is는 비동사는 같다 동사입니다. 제가 뭐 is 해놓고 비동사 이러니까 그거조차도 잘 못 알아듣겠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동사편에 가서 다시 또 찬찬히, 지금은 워낙에 일단은 뭐랄까요, 큰 그림을 보면서 전체를 좀 아우르는 느낌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안 배운 얘기도 드러 나오고 그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비동사라고 하면 저거는 그냥 is인지 뭔지 자는 갖다 표시하는구나 뭐 달아 하더라 요 정도까지만 단어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다 아시고 또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게 같다 이다라는 뜻인 줄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언젠가는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사실 마음은 좀 급해요. 막 이것도 막 설명해서 먼저 올려서 알려드리고 싶고 저것도 막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오면서 가진 체계라는 게 대체적으로 있어요. 그거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영어 단어는 그래도 몇 개라도 공부하면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또 영어를 공부를 어지간히 좀 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궁금함이 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체계대로 오면은 했든 안 했든 알아듣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걸로 일단 윤곽은 좀 잡고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때 얘기한 게 이런 얘기구나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해버리면은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길 찾아 나오기도 쉽지 않고 뭔가에 푹 빠져버리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세월이 너무 많이 갑니다. 세월이 너무 길어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게요? 한 6개월 넘어가잖아요. 문법을 공부하는데 제가 볼 때 문법을 나름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꼼꼼하게 빽빽하게 하면요 한 8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한 6개월 넘어가면 그 앞에 내가 뭘 배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끌면 안 돼요. 전체 그림을 먼저 빨리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딱딱딱딱딱 붙여나가면은 제가 수업을 일주일에 3회 대략 한 90분 정도 수업으로 좀 열심히 달리니까요 3, 4개월 길어야 4개월 짧으면 3개월 안에 문법이라는 얘기가 한번 쫙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줘야 처음 배웠던 게 뒤에 끝부분에 갈 때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문장을 대하고 문제를 풀고 할 때 써먹는 거지. 한참 지나가지고 6개월 넘어가지고 저 앞에 했던 게 아삼삼해지면 그거 나중에 못 써먹어요. 다시 이거 하면서 저쪽 거를 또 공부하면서 가야 돼요. 이중적 작업이 생기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려고 제 나름의 지금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변신이라는 얘기가 공부 과정에서 중간 어둠에쯤 가서 할 얘기인데 미리 하는 거는 이 변신 과정이 워낙에 처음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고 제대로 문법도 잘 모르지만 변화라고 알려드리면 그걸 변화로 인식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게 또 그렇게 알아야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이 순서상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튼 동사는 잘 변합니다. 변신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변하면 뭐가 되노? 다른 품사가 됩니다. 하지만 혼자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에 여러분이 제발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동사는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런 형태를 전부 다 데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여기 모든 문장은 다 모두 따라올 수 있다. 그러죠? AD, adverb라 그러는데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가 안 오는 문장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사가 앞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뒤에 있으면 이 부사조차도 다 데리고 변하는 거예요. 다시 요 얘기하다가 잠시 벗어났는데 동사가 없으면 얘가 지가 목적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is하고 쓰는 순간 얘는 보호입니다. 학생입니다라는. 근데 만약에요 여기 동사가 like이면 어떡할래요? likes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순 붙이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주고 좋아한다 똑같아요. 제인이 좋아해요. 한 학생을. 느낌이 이게 왠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간에 제인하고 다른 학생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다른 학생이 다른 애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는 목적어예요. 어떤 명사가 동사 뒤에 왔는데 이 동사를 가려버리면 주어만 보여줘도 얘가 목적어인지 뭔지 저도 모릅니다. 동사가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로 동사는 변할 때 이 뒤에 있던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변해야 그게 정상이고 상식인 거예요. 그런 의리를 안 지키면 동사 나빠요. 데리고 변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is라든지 여기에 like가 이 제인은 필요 없다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싹 지워지고 is라는
아까 그 단어는 원형이 비동사라 그랬으니까 be라 그러거든요. be가 만들어진 be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like가 있었잖아요. like는 이제 주어 개념을 버려버리면 이게 원형이라는 것이 돼요. 이렇게 해서 be a student 또는 like a student 상태에서 변하는 거예요. 여기 ing를 붙이는 변화가 있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ing를 붙여가지고 being 하는 게 되는데, 이게 be에 ing를 붙인 거니까 이게 동사가 변한 것이다. 이거만 보면 안 돼요. 요 뒤까지 봐야 돼요. being a student까지가 변한 거예요. like 뒤에도 마찬가지. 여기 a student가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ing를 붙인 게, 이렇게 ing를 붙이면 liking a student, 이까지가 like가 변한 거예요. liking만 가지고 변한 거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낱개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